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요약집 515페이지 표입니다. 요약집 515페이지. 자, 제 2편 지방세죠, 이제. 그래서 조세 총론 지난 시간에 다 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그 징수 방법,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거, 또 국세 납부지형 가산세에 관한 거,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 다음에 성립 시기 각 세목별로 언제든지,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징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또 보통징수나 정부가 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 세금들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또 그 다음에 또 소멸의 과정을 거칠 때 소멸 사유하고 아닌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제척기간,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국세 제척기간, 일반 국세는 양도세 같은 애들은 10년, 7년, 5년이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멸시효 기간도 세금을 국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하신 때부터, 자, 지방세 같으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일 때는 몇 년? 10년에 소멸 적용된다는 거. 국세는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에 소멸 적용된다.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한후 신고 같은 것도 배웠어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 이거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것이,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얘네들 그 납부 신고에 관한 거니까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 같으면 그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의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그러면 몇 프로? 3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감면, 이런 거.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거. 뭐 수송 신고는 굉장히 뭐 길어요, 감면율이. 그럴 때 기간에 따라서 복잡한데, 뭐 1개월 내 수송 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만약에 3개월 내다 그러면 75% 감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그러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0%까지 쭉 이렇게 2년 내까지 해가지고 감면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라도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등등을 배웠고, 우리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세 징수금 그러면 체납소음비, 또 국세, 가산세 이런 애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 그럴 때 얘네들 징수 순위를 보면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국세, 3등이 가산세. 작년까지는 가산금이었다고 그래 가산세로 바뀌었죠. 지방세 같으면 지자체 징수금, 그러면 우리가 체납소음비, 또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인데,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징수했는데, 그럴 때 얘네들 순서, 징수순위, 자,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인데,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국세, 3등 가산세 제외한 국세, 3등이 가산세 이렇게 됐다는 거, 가산금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고, 그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도 우리가 쭉 징수 순위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류 송달 방법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방세 조세 불복 절차에서는 여러분, 조세 불복 절차에서는 여러분들 청구기간 다 90일이고, 그죠? 결정기간도 지방세는 다 90일인데, 국세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30일이다. 이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90일이다. 그래서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라고 했고, 또 60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은 다 90일 그렇습니다. 국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30일이고 청구기간은 다 90일이고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세 불복 절차에서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어가지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런 청구 절차를 지방세 기본법이나 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우리가 심사 청구 같은 거 거치지 않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복습은 오늘 좀 길게 하지 않고 저쪽은 지방세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515페이지 우리 2편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취득세를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펴놓으시고 515페이지입니다. 펴놓으시고 고개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길게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니까 여러분, 자, 지방세 우리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방세에서 일단 취득세가 일단 제일 많이 출제되고 또 제일 중요합니다. 취득세에서 세율 부분이 좀 어렵고요. 세율 부분이 어렵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제 자꾸 뭐 눈에 익혀두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취득세는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한 3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등록면허세가 묶어가지고 3.5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언 문제 출제가 되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주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얘네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 의무에 관련한 것은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 그 다음에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인지 취득의 시기요. 요거는 이제 뭐 28회 시험 때 출제되는데 29회 때 출제 안 되고 30회 시험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31회 시험에서는 또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 종합문제 속에서 대비하시면 되고 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과세 표준에 관해서는 뭐 최근에 여기 이제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계산 사례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세율에 관한 것은 뭐 세율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29회 시험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30회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역시 출제 항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고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질로 어디로 갈지 또 납세 절차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것들은 역시 또 시험에서 또 항상 또 출제 1순위입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되느냐. 자, 작년에는 지방세에서 비과세는 재산세에서 비과세에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취득세에서 비과세가 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종합문제 수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비과세가 또 역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테마로 취득세 출제가 되고 우리 또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515페이지 제1절 취득세 특징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번 보시면 취득세 특징 지방세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 주체는 특광도죠. 특별시, 광역시도, 특광도, 도세라고 하는데 시군세가 아니고 특광도고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생략이고 그래서 어떤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 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또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학자들이 응할응, 조세부담 능력할 때 등 그래서 응능 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주택 2채를 같은 날에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취득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요. 또 세율은 그러다 보니까 종가세일 때는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누, 비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를 적용됩니다. 누진세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죠.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들, 특히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나와. 등록면허세 빼놓고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죠.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문자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취득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할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탄력세율 정도에서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특징 한번 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취득의 개념입니다. 별표시 여러분들이 하나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취득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뜻하신다?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랬잖아요. 취득이 뭐냐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뜻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보시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오, X요. X입니다.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틀려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취득은요,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예? 금방 저희 계속 얘기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항상 뭐로 예를 들었냐, 기초과정부터.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항상 뭐를 들어드렸냐 그러면 어떤 거를 예를 들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이것은 형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갑이 믿고 맡길 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신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여전히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잖아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의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자,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수탁자가 시험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역시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데 어떤 게 소유권 이해권리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 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이요. 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보세요. 우리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배웠잖아요. 전세권, 지상권 같은 이런 것들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양도세 대상은 되는데 취득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자,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싶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부과된다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비교해서 기억해야죠. 물론 취득세는 저당권이나 지역권 같은 것들 대상 아닙니다. 양도세 대상도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양도세 대상은 될지언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누가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이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또 취득세는 취득 유형을 보면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516페이지 한 장 잠깐 넘기니까 2번에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취득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앞으로 515페이지 보면 취득세 취득령에서 사실상 취득령은 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또 승계 취득은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거기 승계 취득 봅니다. 승계 취득은 유상 취득이요. 자, 전소유자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대가 주고 취득하는 유상 승계 취득. 매매 대표적으로 취득세 부과되는 유형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교환, 자, 금전이 재산권 서로 맞바꿀 때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면제, 연부 취득 등 다 대가 주고 취득하는 유상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형들입니다. 근데 무상 취득이요.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는데 특히 무상, 유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여태까지 계속 이제 핵심 유학 과정까지 왔는데도 늦게 오신 분들은 기초 과정을 안 들어서 그런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여전히. 아니,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또 취득세도 또 부과되나요?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내는 것과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상 취득도 부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 원시 취득령이 있는데 원시 취득령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자, 그 다음에 또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다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물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취득세는 사실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한다고 기초과정부터 배웠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 다음에 또 주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자, 얘네들 원시 취득은 과세해요, 안 해요? 네? 원시 취득은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거기다 대고 취득세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완성차 조립 제작 딱 했을 때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 없고 현대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잖아요. 거기다가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완성차 만들었을 때 그러면 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조립 제작하거나 주문해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머리끝 짧다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차, 기,
항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 한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차기항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팁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515페이지. 자, 이 원시 취득은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해야지 원시 취득인데, 자, 원시 취득의 경우 또 비추입니다.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해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 차기항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봅니다. 넘어가시면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간주취득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목 변경 전에 밭의 소유자 갑입니다.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갑의 대지의 취득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되잖아요.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이 대라는 것을 갑이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매립간 쪽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가액이 5억이 됐다.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 간주취득세부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든 간에 네가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 가치가 4억만큼 증가했어? 이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자, 건축물 같으면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건축물 개수예요. 공법상의 대수원을 포함하는데 이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고, 또 차량계 장비 여기 선박 항공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요 항공기는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항공기는 빠져 있어요. 항공기는 지워버립니다. 항공기는 여러분 지워버리고요. 항공기는 지워버립니다. 항공기는 지워버리고 차량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자,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뭐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동차 핵심 부품 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엔진이라고 대답했죠?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동차 핵심 부품 뭐냐? 옛날에는 제가 제 자동차를 갖고 제 자동차 엔진이 망가졌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맨날 아침 저녁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제 자동차 엔진이 망가진다? 말이 시가진다고 별로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 뭐 한다? 의제해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선박 같으면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이나 많이 탈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면 적재적량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배를 개조한다거나,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이게 종류 변경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엔진 같으면 원동기 장치, 즉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등등 그런 걸 말합니다.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내 자동차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항공기는 지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주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어떤 비상장법인의 소유의,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취득,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놓고 사업양수인이 보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과점주주는 여기 지방세법에서 그 지방세 기본법상의 그 과점주주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분율이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다? 아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상장본의 주식을 과점주란 자가 50% 초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유형들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주 취득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된다 했는데 아까 토지 심호병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병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간주에서. 그 다음에 제3절 납세의무자입니다. 별표 실 여러분이 3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별표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실질과세원 측상. 자, 본문을 보니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과 무관하여 사실상 취득한 때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그럼 틀려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취득자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라는 거. 그 다음에 간주 취득자 해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보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했을 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뭐 이거는 증축이나 개축을 했다. 자,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양가로 2번 소유주와 가설자가 다른 경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좀 생략이 확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어떤 학원에서 2000년대 중반에 강의할 때 학원이 6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요,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이게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룹니다. 이럴 때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이게 그대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예전에 가설한 자로 바꿔놓은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금 추징할 때 과세권자는 이 가설한 자가 누군지를 일일이 찾아야 되고 또 얘가 장사하는 데서 이 사람이 딴 데로 가버리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가설한 거 뛰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체구조 일체가 효능가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주체구조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다시요.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 아니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그 말은 얘기 위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건물주를요. 요거 그런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설환자 X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체급 취득자 옆에다가 가설환자 X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설환자 X 해놓으시고, 주체급 취득자 옆에다가요.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의 경우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럼 지목 변경,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 그 당시의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거 동그라미 1번 변경 시점의 차량 개장 및 선박의 소유자, 동그라미 2번 변경 시점의 당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 시점 거기다가 시점에다가 돼지고기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후의 소유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시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에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시점의 소유자다. 그런 거지. 요거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그래서 상속인 각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상속인 3명이 있습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있는데 대한이는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만약에 상가를 상속받았다. 자, 그러면 이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 취득한 물건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거기 상속인, 거기다가 상속인 각자인데 상속 취득한 자산.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주된 상속자 X예요. 자, 시험에서는 상속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또는 주된 상속자이다. X입니다. 이거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고 누구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 근데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공동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동 상속의 경우 가로 안에 연대 납세 의무자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 상속인들은 어떻게 한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하여튼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고, 그 상속인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주된 상속자 X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 의무자다. X입니다, 여러분.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에 재건축 조합, 조합원이 되는 경우 비조합원용 부동산 제외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준공 때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1104동 1101호를 만약에 갑이란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누가 1101호는 납세 의무자가 돼요? 갑 조합원.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조합원이고요. 조합원. 그리고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 됩니다. 여러분, 요거 그래서 뒤바꿀 수 있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보겠습니다. 우리 과점주주란 자는 전체에서 지분율이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호간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먼저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요. 요거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유가증권시 상장한 법인은 납세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점주주의 취득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도 지멋대로 못해요. 이사회 추천 의결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도 포함해서 과세가 되는데, 하여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과점주주라는 자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에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는데요. 갑주주, 만약에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갑주주가 30% 주식을 보유하고 을주주 40%, 그 다음에 병주주 30%입니다.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특수관계가. 그러면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칩니다. 그래서 70%니까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요. 이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세 납부에 대해서. 그래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여기 그런 얘기가 일단 설명 안 돼 있어 보세요. 근데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비상장법인의 이렇게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이 과점주주라는 자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주식 합쳤을 때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가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이제 취득했다고 간주의 취득세가 됩니다. 나중에 사례 문제 우리가 이제 또 할 거고요. 그걸 과세 표준에 대한 거. 그럴 때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과점주주의 취득은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이 있잖아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은 요거 과세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제외합니다. 주식 취득은 제외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법인 설립할 때 있잖아요. 법인 설립할 때 보세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팔자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근데 처음부터 법인 설립 시부터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비상장법인을 이번에 한번 설립할 건데, 그럴 때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살 거냐 물어봤었습니다.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들?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안 산다고 하고, 제가 딴 데서 이제 지난주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비상장법인 설립할 건데 주식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미 들었던 분들이니까 가만히 있거나, 그런데 어떤 곳에서 학원에 얼마 안 된 5월 달에 오신 어떤 사장님 한 분이 그냥 덮어놓고 앉아 있어서 손가락 본인을 가리키면서 막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살게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그냥 묻지마 투자인지 뭔지 하여튼 무조건 사신다고 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30일의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제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니까 주주 1인구와 그와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시험에 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점주의 주식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517페이지 과점주의 간주 취득, 법인의 주식 50% 초과 취득자라는 거 밑줄이고, 딱 50%인 주는 과점주 아니에요. 초과 취득해야 되고, 상호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과점주 상호간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 과점주주요. 요거
과점주의 주식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봅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 여기 비춥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설립 시 보세요. 예를 보세요. 40% 주식을 취득했어요. 설립 시 40% 취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근데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70% 과점주가 돼요. 이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과세? 70% 전체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40%였다가 3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다. 몇 프로 과세? 70% 전체 과세합니다. 단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는 납세는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번에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등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자 밑줄은 어디냐면요.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여기 밑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찾으셨습니까? 그 증가된 분을 취득부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법인 설립 시 예를 들어서 비상장 법인의 비상장 A법인에 있어서 자 갑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40% 취득했다가 20%를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 만약에 20%를 취득해 가지고 60%가 됩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예? 몇 프로 과세예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는 없고요. 과점주주 아니었잖아요. 50% 초과 안 했으니까.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된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주식을 만약에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됩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겠습니까? 예? 과점주주가 돼 있잖아요.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느냐?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고요.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가 최초로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전체 모두 과세하고 전체 과세하고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는 거고요.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2번에서 팁 과점주주 2번에서 네 번째 줄 계속 봅니다. 다만 증가된 후에 또 밑줄입니다. 계속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요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요. 여기 어떤 건지 사례를 한번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 시험에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그래도 자, 이번 지금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했는데요. 40% 취득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0%가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합니까?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는 없고요.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하겠죠?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양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양도했으니까
자, 과세되는 건 없겠죠? 60%요. 자, 근데 여전히 과점주네요. 근데 과점주가 계속 과점주인 상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데 이 60%에서 만약에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만약에 70%가 됩니다. 요때 그러면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인가? 자, 보세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80%지 몇 프로예요? 80%. 그러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80%가 비교했을 때 70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0%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데 그게 특징인데 만약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분을 과세한다? 그러면 무조건 증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한다 그러면 오늘 주식을 팔았다가 내일 사면 취득세, 과점주인 상태에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럼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계속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게 특징인데 증가 변동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인 상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는 경우만 과세합니다. 지금 증가가 없으니까 납세무가 없어요.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법인 설립 시 역시 법인 설립 시 이번에는 설립 시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30%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몇 프로가 되냐면 70%가 됐습니다. 자, 설립 시 주식은 납세무 없고, 근데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리고 주식 10%를 양도해가지고 60%가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60%가 됐는데, 여기서 또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30%를 추가 취득합니다. 30%를 추가 취득해요. 그래가지고 몇 프로가 되냐면 90%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면 이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70%가 비교해가지고 90이니까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법령의 반대석으로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요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30%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70에서 9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몇 프로? 20%를 과세합니다. 20%를 과세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점주가 지분이 증가되는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어떤 얘기냐?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지분의 양도, 당해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의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다시 당해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된 경우, 그러니까 과점주였다가요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포인트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60%였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양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40% 과점주도였다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 자, 요 증가 있죠 지금 몇 프로요? 10%를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과세해요. 이거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건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요. 70%였다가 자, 주식 40% 줄어서 양도했다가 그 다시 주식을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증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됐을 때는 과점 여수대 비율과 다시대 비율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증가분을 과세하는 거지, 증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이해하면,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쉬운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517페이지 양가로 7번부터인데요. 예, 양가로 7번부터인데 잠깐 쉬었다가요. 시간이 되겠어서 잠깐 쉬었다가 양가로 7번부터 517페이지 양가로 7번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